네, 우리 사회는 사실 10여 년 전부터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어가면서 기존의 산업들은 성장률이 둔화되고 국제 경쟁력을 약화되면서 또 새로운 산업들이 이렇게 떠오르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산업 구조조정이라는 산업 구조 재편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이미 되어갔던 거죠. 여기다 이제 코로나19가 나타나니까 동시에 이제 더 이런 필요성이 더 강화된 거고요.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방식, 살아가는 방식, 또 우리가 하는 많은 행태들이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 한 번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번에 물론 다른 나라도 유사하게 우리 뉴질과 똑같아요. 투자하는 분야 어느 나라나. 그래서 이 투자 규모를 꾸준히 하는 것보다 한 번에 화끈하게 좀 많이 투자를 해놓게 되면 다른 나라와 초격차가 벌어지게 되는 거죠. 격차가 벌어지니까 경쟁력이 높으니까 다른 나라와 이제 경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더 앞서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 뉴딜 펀드는 한국의 미래를 산업적 측면에서 또 사회적 측면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모든 부분을 사실은 어떤 한국판 뉴딜 정책이고 그것을 수용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에 많은 자금을 투여하려니까 그 자금을 정부의 공공의 돈으로만 할 수도 없고 또 민간도 산업자본으로만 할 수가 없으니 정부, 산업자본, 그다음에 민간 개인들의 자금을 함께 녹여서 해보자라는 취지에서 만든 것입니다. 있죠. 거기다 넣게 되면 일단은 일반 펀드에 비해서 정부가 10% 넣어놓으면 또 사업자도 한 5%는 냈을 거 아니에요. 그럼 15%는 이 사업이 마이너스가 돼도 15%가 깨질 때까지는 이 사람들 원금은 보장이 되죠. 그 또 그 원금에 대해서 이 사업에 따라서 리스크가 높은 사업들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또 해줄 거고요. 그리고 그 투자가들한테 세제 혜택을 줄 겁니다. 그 투자가 입장에서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이죠. 다만 투자 기간이 길죠. 인프라를 만들려면은.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유통시장, 증권시장에 상장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펀드를 뭐 3년 있다가 조기에 청산하고 다시 모집할 수도 있는 거고요. 나가실 분들은 나가고 좋으신 분 그냥 연장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금리가 높기 때문에 뭐 그때가 됐을 때도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거로 보고요. 증권시장에 상장되면은 유통이 이제 가능해지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올 수가 있고 그래서 웬만한 어떤 금융기법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국민 참여형과 같은 부분들은 안 해본 거죠 우리가 사실은 안 해본 거 지금에는 국민의 자리에 지금 정책형은 많이 해봤어요 수도 없이 많이 할 거예요 그리고 다른 나라도 다 합니다 그래서 그 정책형 갖고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에요 왜 이미 하는 걸 뭐 다 그리고 지금 뭐 하다못해 아파트 짓는 형식하고 똑같은 건데 전혀 새로운 이런 관제펀드 이런 논란은 아니다 이거죠. 국민 참여형은 이게 좋은 사업일수록 국민 참여형으로 넣어서 국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. 일단은 우리가 지금 성장의 덫에 일정 부분 걸려 있거든요. 우리나라 수출이 지금 코로나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수출이 안 늘었고요. 그럼 우리나라 산업 포트폴리오 문제인데 산업 포트폴리오를 교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. 그래서 매번 우리가 한 10년 단위로 산업 포트폴리오가 바뀌었는데 어찌 됐건 과거에는 국영제 산업이 중심이었는데 이런 디지털이나 그린 산업 쪽에서도 한국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갈 수 있는 도약이 되니까 한국의 입장에서는 방어적 개념보다는 국가가 공격적 개념으로 산업을 새롭게 재편해 나가게 되면 한국의 성장의 잠재력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이 누질 펀드라는 제도 때문에 사회 안전망이나 지역 균형 개발 같은 것도 우리 국내 문제잖아요, 그거는. 국내적 문제에서 많은 사회 갈등 요인들, 사회 불균형 요인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. 근데 이제 이런 거예요. 그래서 소용없으니까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이걸 해놓으면 나중에 다 보약이 되는 겁니다.
그래서 99년도, 2000년도에 IT 벤처 붐이 있었는데 네. 그래서 지금의 우리 IT가 있는 거고 2006년, 7년에 황우석 박사 그때 나왔을 때 바이오에 엄청난 돈들이 투자가 돼서 이렇게 왔고요. 지금은 우리가 뭐 글이나 또 다른 형태의 디지털로 또 이 투자를 해놓게 되면은 우리 후배들한테 먹거리를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겁니다. 근데 딴 나라들도 중요한 거는 이건 생존에 대한 문제인 게 중국이나 미국이 하겠다는 게 우리 뉴질 정책과 똑같은 거예요. 내용이 국내 언론이 보도를 안 해줘서 그렇지 똑같아요. 중국이 2035년부터 그 전부 전기차만 생산한다고 했잖아요. 그리고 전기를 만드는 것도 친환경으로 만들려고 중국도 얼마나 많은 노력들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 일부 분들이 자꾸 뭐 이상하게 뭐 딴지 걸고 뭐 이런데 이거는 역사의 흐름이에요. 그리고 역사가 어차피 바뀐다고 우리가 빨리 가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초격차를 보려는 하지만 경쟁력이 계속 있는 거죠. 굉장히 비효율적이다. 그리고 진짜 심도 있는 토론도 안 되는 형식적인 부분에 그 바쁜 장관들 불러다 놓고 하루 종일 한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너무도 힘들겠더라고요. 그런데 국회의원도 힘들고 장관도 힘드는데 그 제도 때문에 그런데 좀 액티브하게 나는 실무자들하고 하고 싶어요. 사실은 내가 만약에 이런 제도를 생각하면 장관도 있고 국장들까지 뭐 과거에는 코로나 때는 못 들었다 하는데 진짜로 질문을 국장한테 해야 돼. 질문을 꼭 장관한테 하거든. 그래야 본인의 위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실무적으로 진짜로 문제가 되는 거 있고 하면은 거기서 국장들이 역으로 국회의원들한테 건의도 좀 했으면 좋겠어. 이런 법안 좀 만들어 주십시오. 말 되네? 만들어 오세요. 제가 앞서서 하겠습니다. 예를 들면 그런 정도가 돼야지만 진짜 국정감사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. 물론 문제가 있는 건 혼나야 되고 국민을 대신해서 혼내야 되겠지만 일방적으로 뭐 문제 지적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누구 뭐 감독하라 처벌하라 이런 얘기만 해서는 국정감사 나는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. 그건 이미 다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것이 한 30% 정도가 되고 나머지는 진짜 중요한 정책의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 거 안 된 게 좀 유감이다.